자, 천재노 교과서 중학교 2학년 2학기 성탄제 시인은 김종길이에요. 성탄제는 어떤 날이니 얘들아? 크리스마스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목의 의미 한번 알아가고요. 자, 그러면 이 성탄제는요. 자유시이자 서정시에 속해요. 서정시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낸다고 했죠. 성격은 회상적이며 주지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는 주지적이라는 의미를 알아둘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두 가지만 좀 이해하자. 회상적이고, 그리고 필기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회상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리고 문명 비판적이다. 회상적이라는 건 과거를 돌아보고요. 감각적이라는 것은 다양한 심상에 사용이 된 거죠. 심상 뭐라고요? 네, 후각, 미각, 청각, 시각 이런 것 등을 얘기하는 거죠. 문명 비판적이라는 거는 현대 우리의 도시의 삶, 삭막한 도시의 삶을 비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시가 왜 회상적이냐면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여기서 화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화자가 두 모습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 과거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현재의 어른이 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어른인 뇌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상적이다라고 합니다. 소재는 성탄일에 대한 추억을 담고 있다. 여기서 성탄제라는 의미의 중요성을 좀 알아둬야 돼요. 여기서 화자는요, 그날 어떤 일을 겪었는데 그날이 마치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것처럼 나 또한 아버지의 상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기도 하고요. 또 과거를 회상을 할 때, 네, 첫 번째는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날. 누구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태어난 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탄절의 무렵에 와서 눈이 오고 성탄제의 거리를 보면서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 들어가 볼게요.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자, 지금 화자가 있는 곳은 방 아니에요. 근데 그곳이 어떻죠, 얘들아? 네, 어두워요. 어두해가 아니라 어둡습니다. 근데 그 방의 이미지가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어두운 느낌은 여러분 긍정은 아니잖아요. 어떻죠? 우울함이야, 우울함. 우울하고 쓸쓸하다는 거야. 네. 그런데 그곳에 빨간 또 숯불이 핀대요. 어두운 방 안에 숯불이 핀대. 자, 빨간 숯불은 어떤 느낌이죠? 그렇죠. 역시 이 시도 여기 이 부분도 시각적 이미지고요. 우울함보다는 좀 더 따뜻하고 그리고 밝은 분위기를 나타낸다. 우리 그러면 1년의 시 내용은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1년은요, 지금 화자가 있는 공간을 알 수 있어요. 어디죠? 네, 방 안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방 안에 있고요. 또한 그 방 안에 깜깜하지만 그 가운데 밝은 무언가가 불을 피우고 있대요. 자, 그래서 어둡고 밝은 뭐가 사용이 되었다 얘들아? 네. 색채 대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를 시인은 사용을 한 걸까요? 네. 색채 대비를 통해서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한 거야. 강조. 어떤 이미지를 강조할 수도 있지요. 시는요, 시를 통해 우리한테 어떤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은데요. 전달을 받는 방식이,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은요,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느끼게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자, 이연으로 넘어갈게요.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초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다. 자, 애초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 그 방에는요, 누구와 누가 있어요? 네, 할머니가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어린 화자가 있는데요.
할머니가 이 어린 화자를 뭐 하는 것 같아? 그래, 얘들아, 병간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초에 잦아지는 어린 목숨은 바로 어린 시절에 아픈 화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뭐 감기를 걸렸든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깜깜한 밤 안에 누워 있는데 어때? 너무 아파하고 있고 할머니가 옆에서 안쓰러워하면서 그걸 지키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3년으로 넘어갈게요.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자, 3년의 내용을 보니까 눈 속을 아버지가 뭘 가지고 오셨어요?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대요. 자, 눈 속. 옛날 그 1960년이나 50년이나 요 시절에는요, 우리가 이제 시골에 살게 되면은 약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약국이 열 일도 없겠죠. 그러면 급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민간요법이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해서 먹기도 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여기서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위해서 이제 아들의 열을 좀 내리거나 할 수 있는 약재를 구하러 가셨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깜깜하게 눈이 오는 그날 나갔을 때 아버지를 방해하는 게 뭐가 되겠죠? 네, 그래요. 눈이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주는 어떤 고난과 시련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거기에 뭘 가지고 오셨어요? 예, 약을, 아들의 사랑을 가지고 온 거죠. 아버지의 사랑,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런 추운 겨울날에 약을 가지고 오신 거야. 뭐가 사용되었죠? 그래요. 감탄했어요. 영탄법이 되겠죠.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그 약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요. 산수유 열매. 선생님도 이걸 먹어본지는 못했지만 이게 빨갛게 생겨서 약간 앵두같이 생긴 그런 열매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붉은 산수유 열매라는 건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따가 뒤에 나오겠지만 선생님이 이거 미리 적을게요. 혈액 같은 의미, 내 몸속에서 남아 흐르는 그 혈액. 이게 왜 나오는지는 뒤에 나오거든요. 선생님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린이 돼서도 내 몸에서 흐르는 혈액이 바로 뭐가 되는 걸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뭐요?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년과 4년 내용적으로 정리해보자. 3년에서는 그런 아픈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네, 약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그 구해온 약이 4년에서 보니까 자, 근연 산수 열매가 아니죠? 어떻죠? 붉은 산수 열매야. 얘들아, 잠깐 우리가 요거 한번 알고 넘어갈까요? 이 시에서는 좀 두드러진 게 있어요. 뭐죠? 네, 심상의 표현입니다. 심상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그래,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건데 그걸 시로 통해 나타내는 거죠. 주로 시각적인 심상이 나와요. 이따 또 나오지만요. 이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여기서는 어둠이라는 것은 아픔, 슬픔, 절망적인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붉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붉은 화로, 숯불, 또 뭡니까? 붉은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붉다라는 의미는 어떤 따뜻함도 의미할 수 있지만요. 어떤 생명, 그렇죠. 사랑 이런 것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 잠깐 또 본다면 여기에서 이 눈이라는 이미지 있잖아요. 눈은 아까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자, 눈은 무슨 색깔이죠? 네, 흰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붉은 산수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죠? 하얀 눈에 붉은 산수유, 붉은색. 네, 맞아요. 여기서도 흰색과 붉은 색깔이 뭐 하고 있죠?
네, 색채 대비가 이루어진 거예요. 대비. 시각적인 색채 대비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어떤 색깔을 강조하는 걸까, 얘들아? 흰색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붉은색을 화자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붉은색은 뭘 의미한다고요? 사실 결론은 아버지의 사랑, 즉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붉은 산수 열매를 따오셨어요. 네, 열매. 명사형으로 끝났네요.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짐승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짐승. 네. 자, 화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은 어린 짐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요? 아직 어리고 연약하죠? 우리 갓 태어난 사슴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물론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니긴 하지만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연약한 존재잖아요. 어린 화자도, 아픈 화자도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될 어린 그런 연약함, 그런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자, 서늘한 옷자락. 아버지가 방금 전까지 눈을 헤치고 붉은 산수 열매를 따와서 아들을 이제 머리밭에 두고 열매를 이렇게 해서 먹이겠죠. 그때 아마 내가 느꼈을 거예요. 아버지가 막 밖에 갔다 오셨잖아. 차가운 그런 느낌이 남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느낌 어떻죠? 차가운 느낌? 네. 촉각적인 이미지가 사용이 된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수고로움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수고로움, 고생스러움. 그죠? 그러니까 차가운 눈발을 헤치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나는 그게 열이 나서 아프긴 하겠지만 어때요? 어리광을 부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아버지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느낌. 우리 그거 있잖아. 엄마 냄새, 아빠 냄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자, 그게 이제 과거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어린 시절의 회상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자, 어떻죠, 얘들아? 눈이 치고 있었대요.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서 어디로 돌아온 거죠? 네.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과거 회상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 자, 현재에서 과거와 연결을 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지요? 네, 맞아요. 눈이에요. 자, 그날 밤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대요. 성탄제의 밤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잠깐만. 네.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언급했죠? 성탄제는 그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 날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선생님 종교 전 안 믿어요 하겠지만 아주 보편적인 믿음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로 생각을 해보면 좋냐면요. 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숭고하다라는 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숭고한 사랑. 두 번째, 어떻게 본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성탄제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는 또 이런 의미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인류애로 확대시켰다. 좀 어렵죠. 인류애라는 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쵸? 왜?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나 역시 그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 아버지가 나를 위해 약을 사다 주신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해 갔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어느새 나도, 자, 여기서부터는 아버지처럼 이제 내가 나이가 드는 거야. 나도 누구처럼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아마 시대가 몇십 년이 지나고 난 후니까 나 역시 그 젊은 아버지의 모습처럼 나이가 먹었겠죠. 네. 성인이 된 화자를 의미한다. 네. 누구만큼 나이를 먹었다? 아버지만큼.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과거에서 현재로, 네.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 얘들아.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로 여기는 놓고 보지 말고 얘들아. 다시 정정할게. 요렇게. 아예 구별을 해보자. 헷갈리니까요. 여기는 요렇게 놓을게요. 여기까지도 과거로 보세요. 과거. 왜냐면 여기도 그날 밤 이따금 뒷문을 치고 있고 성탄절이 밤이었다고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과거의 그날 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느새 나도 이쪽 7년부터 현재로 돌아온다고 보자, 얘들아. 그죠? 현재.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에 가까운 도시에는 옛것이라는 건 아마도 뭐죠? 화자가 어른이 되잖아요. 어떻죠? 일하고 우리도 먹고 살고 바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순수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그때가 그리웠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옛것이라는 건 그 아버지에게서 느낀 어떤 사랑 이런 것 등을 얘기할 수 있죠. 이제 현재가 됐을 때는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찾아볼 길이 없는 성탄제에 가까운 도시에는 어때요? 굉장히 삭막한 느낌이죠. 이제 그 반가운 옛것이 내리는데 반가워요. 뭔가 내린대요. 그게 뭐죠? 옛날의 것? 바로 눈이지요. 반가운 그 눈, 뭐죠?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네. 학교에서는 여기서부터 매개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님 수업할 때 잘 들어보시고 어디서부터 매개체의 의미가 사용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 옛날의 것이 매개체라는 거는 우리가 연결을 해주는 일종의 연결고리 같은 거죠. 네,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즉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30살 나의 이마에 자 자신의 나이 어른이 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서럽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여러분 아직 어리겠지만 어른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만큼 선택하고 책임져야 될 것도 되게 많거든요. 또 부모가 되면 그렇죠. 더 힘들죠. 네. 왜냐면 우리는 더 이상 어른이 됐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가 느끼는 느낌이야. 나의 이마에 불었는데 눈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눈. 즉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자 뭐죠? 아마 이 이마에 떨어지는 것은 눈이었을 거야. 이 눈의 느낌이 어땠죠? 바로 그 아버지가 그 눈을 헤치고 따왔을 때 아버지가 갓 들어왔을 때 그 차가운 느낌 그 옷에서 느껴지는 그죠?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죠. 아이고 사랑. 또 매개체.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내 혈액 속에 뭐가 녹아 흘러요? 네, 붉은 산수유 열매죠. 그러면 선생님 붉은 산수유 열매가 나한테 영양분이 돼서 흐르나요? 아니죠. 붉은 산수유 열매이 뭐 의미한다고 했어요, 얘들아? 그렇죠. 아버지가 주는 사랑이야. 아버지의 사랑이야. 그것이 바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 혈액 속에 흐른다. 나에게 계속해서 남아있다. 이어지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라고 이 시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네요. 우리가 이 시에서 되게 두드러진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심상의 표현이 그러하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심상의 표현.
시각적인 심상과 그 다음에 시각적인 대조가 사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촉각적인 표현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색채 대비가 이루어지죠. 다시 한번 볼게요. 어두움과 붉은. 즉 붉은은 이 시에서는 사랑과 따뜻함을 의미한다. 붉은 숯불, 붉은 산수유 열매를 의미하죠. 또한 흰 눈과 붉은 산수 열매, 여기서도 흰색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사용이 되는 거죠. 뭐죠? 두 번째도 심상의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어떤 심상이 있죠? 네, 서늘한 옷자락 있잖아요. 네, 서늘한 옷자락. 여기 보면 촉각적인 심상이 사용이 되는 부분. 근데 슬픈 거 아니에요? 이거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것 또한. 자, 요런 부분들이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시는요, 그러니까 심상의 표현도 있었고요. 좀 구별을 해보자, 얘들아. 이렇게 구별해볼까? 심상의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억이라 할게요. 이 시는 지속해서 대칭적인 구조를 보여요. 대칭적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과거와 그쵸, 현재, 과거의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과 현재 어른으로서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요. 또 과거는 어떻죠? 현재는 어른, 그 다음에 시골이라는 공간과 도시라는 공간. 화자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느낍니까? 아, 힘들다, 삭막하다 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삭막하다고 느끼긴 하지만요, 그래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건 내 몸에 흐르는 혈액, 즉 누구의 사랑으로? 네, 맞아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는 그거를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이죠, 얘들아? 주제는 안 나오네요. 이 시의 주제는요, 네, 바로 누구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없는 것 같은 좀 더 삭막한 도시 문명을 비판하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선생님이 요거는 언급을 살짝 했는데, 여기 빨간 숯불이 피어나고 이 부분 있잖아. 빨간 숯불이 피어나고 이 부분에서는요, 선생님 원래 알간 아니고요, 그냥 빨간 아닌가요? 네, 맞아. 근데 시에서는 일종의 좀 틀린 맞춤법이 있더라도 시에서만큼은 괜찮아 라고 해. 왜 그러냐면 시는 아주 짧고 압축적인 글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시가 말하고자 하는 리듬감이나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다 보니 시에서만큼은 그게 허용이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얘들아?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빨간, 맞춤법상으로는 빨간이겠지만 여기서는 빨간 이렇게 시에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 한번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시에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시에 있잖아, 눈이라는 의미 꼭 생각해줘야 됩니다. 뭐죠? 눈이라는 건 과거를 회상해주는, 과거 회상의 일종의 뭐다, 얘들아? 매개체, 연결의 고리가 되는 소재가 된다. 근데 여러분,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현재에서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지만요, 여기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일에서는 뭐였죠, 얘들아? 네, 맞아요. 여기서는 아버지가 눈을 뚫고 약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분명히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풀어야 되겠죠. 어때? 눈 쏘그레 치고 열매를 따오셨다. 그러면 아버지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고요. 현재로 데려와서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라고 본다면 여기서는 그 과거를 회상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시 내용 들어보고 본문에다 내용 정리해보고 또 학교 거랑 비교해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시험 공부 준비해보자.